네, 봉급 생활자들은 세금을 부과할 소득, 즉 세원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. 유리지갑이라고 불리는 이유기도 한데요. 물가가 많이 오르는 걸 감안하면 실제 월급 봉투는 훨씬 얇아졌다는 지적에 정부가 근로소득세를 손보기로 했습니다. 개편 방향 알아보죠. 윤선영 기자. 네. 소득은 별반 늘지 않는데 세금 부담은 껑충 뛴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구체적으로 얼마나 커졌나요? 네, 근로소득세는 2008년에 만든 체계를 15년째 그대로 쓰고 있는데요. 이 기간 월급보다 세금 부담이 3배 더 올랐습니다. 네.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기준으로 2008년에 근로소득세는 월 평균 20만 원이 조금 안 됐는데요. 2020년에는 40만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. 연평균 6.4% 오른 겁니다. 그런데 같은 기간 월급 오름폭 연평균 2.8%에 그쳤습니다. 네. 더군다나 물가 상승률이 이제 8%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 가운데 현실적으로 월급은 그만큼 오르기가 힘든 상황이죠. 따라서 사실상 월급이 줄어드는 건데 명목상 액수가 높아졌다는 이유로 근로소득세 구간이 점프되면서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. 네, 그래서 근로소득세를 손 볼 것 같은데 네.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뀔까요? 네, 서민 중산층이 다수 속한 연봉 8,800만 원 이하 구간은 15년 동안 변화가 없었습니다. 네. 결국 이들의 세 부담을 덜기 위해선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구간별 기준 금액을 높이거나 구간을 몇 개 더 만들어서 세분화하는 방법이 있는데요. 예를 들어서 지금 15% 세율은 연봉 4,600만 원까지만 적용이 되는데 이 구간의 급여 기준이 5천만 원으로 만약에 높여진다면 지금 24% 세율을 적용받는 연봉 4,600만 원에서 5천만 원인 사람들이 세율이 15%로 낮아지는 겁니다. 네. 그런데 한편에서는 소득세 부담이 이렇게 커져서 걱정인데 또 소득이 있어도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사람들도 적지 않잖아요. 그렇습니다. 근로소득세를 면제받는 사람, 면세자 수가 2020년 기준으로 725만 5천 명, 근로자 10명 가운데 4명에 달합니다. 네. 그렇게 많았어? 싶으실 수 있는데 이들에게 안 내던 세금 갑자기 이제부터 내라고 하면 조세 저항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. 또 앞서 살펴본 구간 상향 조정을 하게 되면 새로운 면세자가 추가로 더 생길 수가 있는데요. 네. 그럼 세수 감소에 따른 문제가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추가 면세자를 만들지 않는다는 기본 방침 하에 서민 중산층의 세부담을 낮춰주는 게 이번 개편안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세법 개정안이 오는 21일에 발표가 되고요.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적용이 됩니다.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보겠습니다. 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.